특강 나만의 비디오 컨텐츠 브이로그 만들기 오늘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기법들을 배워보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 또 힘차게 수업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캡컷 모두 실행하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상 브이로그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일상 브이로그라는 프로젝트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 이 캡컷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 앞에 있는 하얀 배경은 나중에 3, 4회차 수업에서 다시 편집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하얀 화면만 남겨놓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 두 개의 미디어를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미디어로 전환될 때 이 전환을 삽입을 하셨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유료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료인 전환 효과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전환 효과를 사용하실 때 제가 강조를 드렸죠. 전환이라는 게 앞장면과 뒷장면의 일부에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텍스트 또는 스티커를 삽입을 하셨을 때는 이 전환 효과가 있는 부분에는 삽입하지 마시고 이 전환 효과를 피해서 다른 부분에 이제 텍스트와 스티커가 들어가야지 깔끔하게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드신 내용 보시면은 처음에 이 플레이어 창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니까 이제 창문 날씨가 밖에 이제 산들산들 바람이 불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날이다라는 이제 텍스트를 같이 넣어줬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고 여유로우니까 이제 카페로 가는 가벼운 발걸음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산책도 할 겸 동네 카페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 이제 카페를 나타내는 커피 스티커를 넣어준 것까지 지난 1회차 수업 시간에서 다뤄보셨습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 보시면요. 스티커가 가장 마지막 미디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저희가 처음에 삽입을 했을 때 위치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요, 한번 이 타임라인에서 클릭을 해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스티커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세부 정보 창이 스티커에 대한 이 편집 메뉴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 배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티커가요, 가만히 그냥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티커의 기본적인 성격은 텍스트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텍스트에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티커에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니메이션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티커 지금 선택되셨죠? 타임라인에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부 정보 창에 가시면은 스티커 옆에 애니메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보시면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인과 아웃 그리고 반복으로 나뉘어집니다. 인이라는 거는 스티커가 화면에 등장할 때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지, 아웃이라는 건 화면에서 퇴장할 때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서 퇴장하는 건지입니다. 그리고 반복이라는 건요. 지금 요 재생 길이 동안에 계속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저희가 이 스티커가 등장을 했고 퇴장을 할 때는 굳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반복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클릭하셔서 네, 반복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애니메이션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행히 이제 유료 회원에게만 표시되는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면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우개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우개. 이 찾으셨나요? 예, 지우개란 이름이요. 지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우개를
굴리듯이 지우개로 이제 박박박박 문지르면서 이제 지우게 되잖아요. 그럼 문지름의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마우스를 이 지우개 효과 위로 가져가면은 우리 지우개 지운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안 받으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라 라는 이런 화살표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먼저 해주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 지우개를 적용해 볼게요. 지우개를 클릭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서 커피잔이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밑에 타임라인에서 인디케이터를 잠시 스티커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요. 예, 커피잔이 움직이는 건 재밌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좀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우개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했고 네, 하단에 보시면은 속도가 있어요. 속도. 이 반복되는 지우개라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속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0.5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0.5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도 값을 조금 높여주면은 흔들림의 속도가 좀 늦춰지겠죠. 그래서 0.5초마다 흔들릴 것이냐, 1초마다 흔들릴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흔들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여줄게요. 저는 0.9초 정도로 바꾸니까 훨씬 더 움직임이 좀 어지럽지 않고 적당히 오뚜기처럼 흔들리는 그런 형태예요. 0.9초, 0.9초 속도를 이제 천천히 흔들리도록 커피잔이 천천히 흔들리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네, 스티커나 텍스트 모두 이 한 장면에 적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개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티커를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이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한 다음에 장면이 등장을 하죠. 걸음걸이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조금 있다가 텍스트가 등장해서 동네 카페로 갑니다라는 걸 알려주죠. 텍스트가 등장한 다음에 약간 뜸을 들이다가 요 커피잔 요 스티커가 수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하나 더 적용할 때는 먼저 인디케이터로 스티커를 어디서부터 도입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이제 저는 이 커피잔이 좀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뒤에다가 스티커를 도입하도록 맞춰줄 거예요. 바로 동시에 이 화면에 동시에 두 개가 이렇게 등장해 버리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디에다 눈을 두어야 될지 좀 어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티커를 좀 보여준 다음에 약간 뜸을 들이다가 새로운 스티커를 등장해 주면은 이 새롭게 등장하는 스티커로 또 시선이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한 눈금선을 2칸 정도 띄었어요. 요 커피잔이 등장한 이후로 눈금선 2칸 정도 띄고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위치해 놓았습니다. 네,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하셨으면요. 이제 바로 스티커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미디어 창 가셔서 스티커 메뉴로 갑니다. 네, 스티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이렇게 유료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스티커들도 있지만 왼쪽에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찾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카테고리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적용을 했지만 스티커가 꼭 이제 그림으로만 되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글씨로 되어 있는 이 스티커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보시면은 왼쪽에 손글씨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글씨. 네, 이거요 중간에 있는데 이 카테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요 요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맨 밑으로 내려보시고 네, 맨 밑으로 내려보시고 살짝
위로 올리시다 보시면은 손글씨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글씨. 네, 이 손글씨라고 보시면은 마치 손으로 글씨를 쓴 듯한 거를 이제 글씨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글씨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 형태, 즉 스티커로서 딱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도 있죠. 뭐 굿나잇이나 뭐 멋지다, 오마이갓이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문구들을 스티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중에서요, 렛츠고, 즉 커피숍으로 렛츠고 가자라는 이 첫 번째 손글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삽입을 해주셔야겠죠. 다운로드 하신 분들은요, 마우스를 요 렛츠고, 이게 마우스 위로 가져가 보시면은 렛츠고라는 이 스티커 자체에 이미 움직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가만히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등장할 때 미리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스티커예요. 요거를 그대로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인디케이터 옆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티커라는 것 자체가 별도의 스티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서브 트랙으로 삽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라고 해서 꼭 같은 트랙에 삽입되지 않아요. 지금 이 들어간 타이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트랙으로 삽입이 되고요. 이 스티커라는 게 어쨌든 이 걸어가는 이 장면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재생 길이를 트리밍으로 조정해 주실게요. 이 스티커 오른쪽 끝으로 마우스 가져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살짝 왼쪽으로 트리밍 해주시면은 이 영상과 재생 길이를 모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재생 길이를 맞추셨으면요. 이제 이 화면 보세요. 이 플레이어 창 보시면은 이 스티커가 지금 가운데,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느낌을 볼게요. 이 인디케이터를 이 장면 맨 앞으로 가져가셔서 재생을 해보면 걸어가다가 산책도 할 겸 카페로 갑니다. 네, 그리고 순차적으로 요 스티커가 먼저, 그 다음에 렛츠고라는 스티커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물론 이제 렛츠고라는 스티커도 이 타임라인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애니메이션을 또 별도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얘는 약간의 움직임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움직임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위치만 좀 조정해 줄게요. 요 가운데로 와 있어서 발을 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발을 가리지 않도록 살짝만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걸어가는 발 모양을 네, 가리지 않죠. 네, 발 모양이 나오면서 렛츠고라는 메시지를 잘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티커를 두 개를 화면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오셨죠? 지난 시간에 스티커를 삽입하고 서식하는 방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좀 복잡해졌어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좀 복잡해졌는데 지금 우리 메인 트랙에 동영상 또는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트랙별로 성격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메인 트랙이에요. 영상이나 사진이 들어간 메인 트랙이죠. 요거는 텍스트 트랙, 요거는 스티커 트랙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트랙들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텍스트나 스티커는요, 결국에는 이 메인 트랙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이제 메인 트랙에 종속되어 있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캡컷의 처음 캡컷을 배우실 때는 요 미디어를 다루는 방법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미디어를 삽입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우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메인 트랙에 있는 미디어에 텍스트와 스티커를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거 좀 앞장면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이동을 시킬까? 요런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프로듀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면을 다 이렇게 연출을 해 놨는데 요 속도 있죠? 발걸음. 요 발걸음이 있는 요 영상을 요 앞에 창문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미디어를 이동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요. 제 화면만을 봐 주세요. 자, 우리 이 속도라는 요 미디어를 이동을 하려면은 일단 이 이동시킬 미디어를 클릭을 하겠죠.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선택이 됐죠. 그럼 얘를 움직일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요 앞쪽으로 드래그하겠다. 그럼 얘를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라는 미디어가 뒤에 있었는데 앞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속도라는 미디어를 이미 텍스트와 스티커로 다 꾸며놨어요. 근데 얘를 이동시키다 보니까 이 미디어만 이동을 하고 이 텍스트와 스티커는 같이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이 배로 늘어나죠. 이 위에 있던 텍스트와 이 스티커를 다 앞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원래 자리에 있던 요 텍스트는 요 뒷장면으로 이렇게 가야지 요 편집 화면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이동시킬 때 특히 이 미디어에 서브 트랙으로 텍스트나 이 스티커들을 삽입해 놓았을 때는 이 미디어들의 위치를 움직이는 게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컷에서는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잘못 옮겨진 거기 때문에 실행 취소를 잠깐 할게요. 네, 실행 취소를 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타임라인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네, 어디에 있냐면요. 왼쪽에서 마이크 옆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기능이에요. 이게 지금 켜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꺼져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라는 기능이에요. 연결. 사셨나요? 네. 연결이 켜져 있다. 그럼 얘가 초록색으로 빛이 나겠죠. 저는 지금 연결이라는 기능이 꺼져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킬 거예요. 연결 켜기. 이 연결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면은 연결이 켜져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요. 이 옆에 보시면은 요 펼치기 보이실 거예요. 요 꺽쇠, 요 펼치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네, 클릭을 해보시면은 연결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연결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네, 요런 연결 설정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자, 이건요. 여기 이제 설명으로도 나와 있듯이 연결 설정에서 우리가 연결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지금 밑에서 이 선택되어 있는 요 체크로 선택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메인 트랙의 클릭과 함께 이동하거나 삭제된다는 겁니다. 즉 그룹화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트랙에 있는 것이 결국 동영상이나 사진이 되겠죠. 네, 그 동영상이나 사진에 우리가 이제 같이 붙여놓은 텍스트나 뭐 스티커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체크하는 것들 있죠. 뭐 오디오나 뭐 필터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스티커는 가장 많이 체크를 해 놓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완료를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제가 이 발걸음, 요 발걸음 영상을 한번 앞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버리면 보이시죠? 예, 움직일 때 얘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연결이라는 기능을 켜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꺼놓으신 분들은 이 연결을 켜놓고 꼭 사용을 해주세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서브 트랙을 많이 사용할 때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 연결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같이 이 개체들이 한꺼번에 그룹화돼서 움직인다. 이런 기능이다. 라는 거를 배우시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산책도 할 겸 동네 카페로 갑니다라는 장면까지 연출을 했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연출할 장면을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예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예,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동네 카페로 갔죠. 그럼 이제 동네 카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화면을 지금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동네의 전경이에요. 그래서 요 동네로 이제 왔다.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것도 이제 스티커죠. 이제 스티커 화살표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제 동네에 거의 다 왔다. 네, 요 장면을 연출해 보실 거예요. 자, 캣컷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 인디케이터를요. 지금까지 만든 이 장면 맨 뒤로 가져가 주시고요. 이제 메인 트랙에 영상 하나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미디어 창 가셔서요. 미디어로 가셔서 가져오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업로드 시켜놓은 미디어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정렬을 하실 때 이 미디어 창에서 보시면은 이 미디어들을 정렬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정렬하는 기능이거든요. 정렬을 클릭하셔서 이름별로 정렬을 하되 ABC 순서대로 정렬을 하라.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클릭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름 순으로 ABC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그럼 바로 가장 첫 번째로 거리. 네, 거리라는 지금 보이시죠? 우리 아까 보셨던 동영상인데 거리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찍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12초짜리예요. 1번 거리. 네, 이 미디어를 그대로 삽입할게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인디케이터 옆으로 삽입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미디어를 삽입을 하고 나면요. 전환 효과를 당연히 여기 삽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전환 효과는 많이 연습을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전환 효과 없이 그대로 화면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제가 실제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 창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16대 9 비율로 화면 비율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긴 16대 9 비율인데, 이를 휴대폰을 세운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휴대폰 화면 비율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16대 9라는 화면 비율과 이 휴대폰의 경우는 9대 16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요, 이 동영상 화면의 크기를 좀 확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대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선택을 하신 상태면 오른쪽에 세부 정보 창에서 동영상 메뉴에서 확대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영상을 플레이어 창에서 보시면은 영상을 선택했을 때 이 꼭지점들 보이실 거예요. 꼭지점을 이렇게 안쪽 대각선으로 드래그하시면 이 영상의 크기가 축소가 되고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시면 영상이 확대가 되겠죠. 둘 중에 원하시는 편하신 편집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과 제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크기로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수치를 이용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동영상 세부 정보 창에서 지금 100%로 되어 있는 거를 한 140% 정도로 확대를 해줄게요. 숫자를 키보드에서 직접 14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40. 네, 140%로 확대를 했어요. 이제 화면이 좀 커졌죠? 이제 이 화면을요, 우리 왼쪽으로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의 경계선 안쪽에 마우스를 꾹 누르신 채로 왼쪽으로 가져가야겠죠. 막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밖으로 아예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영상을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요 경계선이 보이게 되죠. 경계선이 요 윗선에 맞춰지도록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지금 민트색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영상이 화면의 윗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졌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왼쪽 경계선도 요 화면 왼쪽 선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이게 민트선이 생기게 돼요. 요 민트선을 보셨을 때 드래그를 멈추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140%로 이 영상의 화면을 확대하고 그리고 배치를 할 때 상단과 왼쪽에 딱 맞춰져서 여백 없이 왼쪽에 맞춰서 정렬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요 밑에 있는, 요 동영상 밑에 있는 이 정렬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맞추고,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맞추시면은 동일하게 정렬이 되겠죠. 왼쪽으로 맞추고, 위쪽으로 맞추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편하신 대로 이 편집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재생을 시켜보시면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찍은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타임라인에서 보시면은 이게 11초 정도로 나름 이제 보다 보면은 11초가 꽤 긴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걸요, 속도를 2배로 해줄게요. 왜냐면 이제 걸어가는데 너무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카페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느릿느릿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페에 도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정을 하시려면요, 오른쪽에 세부 정보 창에서 네, 속도 클릭하셔서 속도를 2배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2배로 올려주시면은 원래 11.7초였던 게 5.9초로 재생 길이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도착을 해서 외관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요. 이 장면에도 편집 효과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요, 이 미디어를 먼저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맨 오른쪽으로, 타임라인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새로운 미디어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미디어 창 가셔서 가져오기에서 우리 아까 이제 정렬을 모두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 미디어에서 우리의 타임라인에 추가가 된 건요, 추가되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디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거 내가 프로젝트에 넣었었나 안 넣었었나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이 미디어는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2번 외관, 이제 이 카페의 외관을 보여주는 거죠. 2번 외관 9초짜리 영상인데요. 이걸 그대로 삽입을 해볼게요. 인디케이터에 맞춰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트랙에 삽입이 되죠. 네, 영상을 이제 처음에 타임라인에 삽입을 하면요. 좀 읽어오는데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읽어왔습니다. 네, 이거요. 먼저 어떤 영상인지 플레이어 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플레이어 창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요. 잠시만요. 요거, 플레이어 창에서 재생하실 때 제가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외관이라는 영상을 삽입을 하고 재생을 하게 되면요. 지금 타임라인에서 까만색으로 외관이라는 이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요. 이게 재생을 하려면은 자꾸 처음 가려고 해요. 인디케이터가 자꾸 처음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선택된 부분이 해제되죠? 네,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재생을 해주셔야지 바로 이 지점부터 재생이 됩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면요. 외관을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옆에 이제 꼽힌 거를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메뉴판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들어가는 문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그냥 단순히 찍은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편집 효과를 주게 되면요. 요 장면에서 일단 카페에 도착했다라고 외관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외관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처음부터 재생을 해보면
네, 외관이 너무 후딱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거 좀 짧게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곳에 도착했다 하고 이 카페 외관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찍은 영상에서는요, 이 카페 외관을 좀 짧게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잠깐 화면을 멈추는 겁니다. 저 샘플 영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지금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데, 드디어 도착했어요. 라고 해서, 지금 샘플 영상에서 보시면은, 도착했어요 하고는 요 외관이 가만히 화면이 멈춰져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다면 약간 흔들흔들거리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멈춰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연출을 한 걸까요? 잠깐 멈춰 있다가 네, 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잠깐 화면을 멈추게 만드는 효과. 이거 아마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저희가요, 이 부분요,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같이 편집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실게요.
1시간 종료 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셨나요? 네, 저희 이제 새로운 장면을 또 연출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걸어서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이 카페의 외관을, 멋진 외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잠깐 보셨지만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좀 카페의 전경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이 카페의 외관을 잠깐 멈춤 상태로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화면이 흔들흔들해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멈춤으로 인해서 그 정지된 장면을 이 시청자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멈춘 거죠. 네, 이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연출을 하시냐면요. 먼저 프리즈라는 효과를 적용을 하실 거예요. 프리즈 기억나시나요? 네, 프리즈라는 게 우리가 얼리다라는 뜻인데 얼음하는 것처럼 이 영상, 움직이는 영상을 잠깐 얼려놓는 거예요. 그럼 얼려놓은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진처럼, 이미지처럼 잠깐 멈춰져 있다는 거죠. 이 프리즈라는 효과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즈 효과를 적용하실 건데 그 전에 먼저 영상 한번 보세요. 이 플레이어 창에서 보시면은 햇빛이 좋은 날에 촬영을 하긴 했지만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 때문에 이 외관에 좀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좀 더 밝아야지 예쁠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그림자를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리즈 효과를 적용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자부터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 지금 삽입한 외관이라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요. 네, 외관이라는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 세부 정보창에서 이 외관 동영상에 대한 팁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동영상부터 왼쪽에서 네 번째 조정이라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조정. 네, 이 영상의 어떤 톤이나 어떤 빛이나 어떤 색감 등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으로 가시면요. 조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네, 조정이라는 이 메뉴가 대체적으로는 유료 회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 표시가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지금 자동 조정이 가장 첫 번째 메뉴인데 그 밑에 조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LUT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조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조정. 찾으셨나요? 조정.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LUT. LUT라는 메뉴 밑에 가시면은 조정 보이실 거예요.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조정. 여기는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죠? 네, 무료 회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조정으로 가시면요. 조정 밑에 온도, 색도, 색조, 채도 등등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그림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자. 찾으셨나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진 미디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자를 조금 없앨 수 있어요. 그림자가 너무 많이 져 있으니까 그림자를 조금 없애겠다, 완화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요, 우리 7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셔도 되고 또는 여기 숫자에다가 7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또는 이 화살표로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숫자 7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자를 하나씩 조정을 하시면서 왼쪽 플레이어 창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자를 강도를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약간 이제 밝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자를 더 없애고 싶다. 그럼 저는 이제 7이라고 추천을 드렸지만은, 좀 더 밝게 만드시려면 뭐 20 정도 이렇게 숫자에 변화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0으로 하죠, 20. 그래서 그림자를 좀 완화하고 밝게 만들겠다. 그림자가 져 있으면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문 장비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했을 때는 별도로 이 영상에 어떤 그림자가 졌을 때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자를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플레이어 창 보세요. 조금 외관이 더 밝아 보이죠?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외관의 느낌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이 외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외관, 우리가 촬영한 영상에서 너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도대체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프리즈 효과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요 한 부분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잠깐 화면을 멈춤시키는 겁니다. 한 3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쭉 재생이 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프리즈 효과죠. 그래서 이 프리즈 시킬 부분을요,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프리즈할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멈춰주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은, 네. 이게 지금 23초 22 지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한번 두어보세요. 네, 이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두시면 23초 22프레임이죠. 네, 그러면 실제 영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 구간, 요게 지금 한 1초 정도 되는 구간일 거예요. 요 정도 있다가 요 인디케이터 부분부터 3초 정도 잠깐 화면을 프리즈 시켜준다는 겁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준다는 거죠. 네, 인디케이터를 23초 22프레임 정도에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타임라인에서 이 영상 미디어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왼쪽 상단에 자주 사용하는 편집 메뉴들을 모아뒀죠. 그래서 이 프리즈라는 건요, 특히 동영상에만 적용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진을 선택했다면 프리즈라는 이 메뉴는 뜨지 않습니다. 프리즈라는 메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영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만 잠깐 멈춤해서 화면을 정지시킨다는 거죠. 재생을 하다가 잠깐 3초 정도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한다는 겁니다. 프리즈를 클릭을 하실게요. 프리즈를 클릭하시면 자, 이제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은 이 영상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 조각 중에서 앞 조각 있죠. 앞에 조각이랑 요 뒤 조각.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원본 영상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약간 요 지점에서 한 3초 정도 멈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처음부터 인디케이터를 요 영상 처음으로 가져가셔서 재생시키시면서 플레이어 창 확인해 보실게요. 이렇게 처음에 쭉 움직이다가 보세요. 지금 멈춤 상태로 3초 정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은 3초 정도 이 가게에, 이 카페의 외관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초, 1, 2, 3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블라인드도 쳐져 있고 대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이런 매장이구나 라고 이 카페의 외관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잠깐 화면이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리즈를 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부분, 얼려져 있는 부분, 영상을 지금 세 조각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부분이죠. 프리즈한 부분.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외관을 강조해서 보여줄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편집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집 효과라는 건요. 어떤 미디어에 우리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편집 효과긴 하지만 이 미디어 자체에 움직임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빛이 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일단 왼쪽 상단에 미디어 창에서 보시면은
스티커 옆에 스티커와 전환 사이에 편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 효과. 네, 여기 보시나요? 편집 효과.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편집 효과. 네, 그 편집 효과는요. 왼쪽에 보시면 동영상 효과와 시체 효과로 나뉘어집니다. 동영상 효과 지금 펼쳐져 있는데 요거 잠깐만 클릭하셔서 적어보시면은 그냥 요거 두 개예요. 동영상 효과와 시체 효과. 일단 동영상 효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이것도 안타깝게도 대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회원들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어떤 효과들이 모였는지 예를 들어서 좀 알려드리면은 이 지금 이 프로 동영상 효과에서도 카테고리 한번 가보세요. 네, 이 프로라는 카테고리 가보셔서 뭐 이 효과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마우스를 이 효과 위로 가져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이 미디어에 변화를 주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 흔들기. 여기를 이제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은 가만히 있는 화면을 이렇게 흐트러 주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모션 포커스라면은 갑자기 화면을 좀 접혀주기도 하고, 네 개의 상자라는 거는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 보시면은 화면을 네 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주듯이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가만히 이제 있는 장면에 조금 더 움직임을 주거나 색의 변화를 주면서 좀 강조하고 재미있는 편집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 렌즈라는 편집 효과도 보시면은 마우스 위로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좀 흔들어 준다든지 또는 깜빡여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게는 밑으로 이제 내려보시다 보면은 반짝반짝이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가져가서 보시면은 뭐 별이 갑자기 반짝이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효과까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효과들은 유료 회원이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무료 회원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이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 효과에서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동영상 효과에서 세 번째 있죠. 오프닝 앤 클로징. 네, 오프닝 앤 클로징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한번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실게요. 오프닝 앤 클로징.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 다이아몬드 없는 효과를 좀 찾아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다섯 번째. 오프닝 앤 클로징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페이드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드 인.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죠.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드 인.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별도의 트랙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페이드 인이라는 이 효과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 프리즈 조각 있죠? 요 전체에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디케이터를 요 프리즈 조각 맨 앞으로 가지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줬는데 요 가운데 프리즈가 지금 3초 기간 동안 잠깐 이제 얼려져서 화면이 멈춰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리즈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인디케이터를 위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편집 효과에서 페이드 인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먼저 다운로드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페이드 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 서브 트랙들 보면은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 스티커들은 이렇게 스티커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필터는 필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 이제 편집 효과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별표, 편집 효과 별표라는 게요, 바로 이 메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아이콘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인 이 효과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 프리즈에만 적용되도록 이 재생 길이 미묘하지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밍 효과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즈 조각과 이 재생 길이가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페이드 인 편집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 이 영상 맨 앞으로 가져가시고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재생시켜 보면은, 네, 보이시나요? 네. 처음에 이 프리즈 된 이 영상 조각이 등장을 할 때 페이드 인이라고 해서 좀 어두웠다가 점차 밝아지게 화면이 바뀌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간 화면을 좀 흔들어 주면서 조금 더 강조해 주는 효과를 줍니다. 네, 이렇게 가만히 있는 화면에 좀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 인이라는 이 편집 효과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편집 효과가 적용되는 속도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이제 33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이제 마커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면 제가 90까지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페이드인 적용된 이 편집 효과를 재생을 시켜보시면은, 이런 이제 효과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드인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편집 효과라는 건요,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앞장면에 스티커도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필터 있죠. 이 필터도 우리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집 효과도 중복적인 또 다른 새로운 편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새로운 장면을 또 연출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걸어서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이 카페의 외관을, 멋진 외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잠깐 보셨지만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좀 카페의 전경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이 카페의 외관을 잠깐 멈춘 상태로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화면이 흔들흔들해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멈춤으로 인해서 그 정지된 장면을 이 시청자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멈춘 거죠. 네, 이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연출을 하시냐면요. 먼저 프리즈라는 효과를 적용을 하실 거예요. 프리즈 기억나시나요? 네, 프리즈라는 게 우리가 얼리다라는 뜻인데 얼음하는 것처럼 이 영상, 움직이는 영상을 잠깐 얼려놓는 거예요. 그럼 얼려놓은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진처럼, 이미지처럼 잠깐 멈춰져 있다는 거죠. 이 프리즈라는 효과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즈 효과를 적용을 하실 건데 그 전에 먼저 영상 한번 보세요. 이 플레이어 창에서 보시면은 햇빛이 좋은 날에 촬영을 하긴 했지만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 때문에 이 외관에 좀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좀 더 밝아야지 예쁠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그림자를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리즈 효과를 적용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자부터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 지금 삽입한 외관이라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요. 네, 외관이라는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 세부 정보창에서 이 외관 동영상에 대한 편집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동영상부터 왼쪽에서 네 번째 조정이라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조정. 네, 이 영상의 어떤 톤이나 어떤 빛이나 어떤 색감 등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으로 가시면요. 조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네, 조정이라는 이 메뉴가 대체적으로는 유료 회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 표시가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지금 자동 조정이 가장 첫 번째 메뉴인데 그 밑에 조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LUT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조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조정. 찾으셨나요? 조정.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LUT. LUT라는 메뉴 밑에 가시면은 조정 보이실 거예요.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조정. 여기는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죠? 네, 무료 회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조정으로 가시면요.
조정 밑에 온도, 색도, 색조, 채도 등등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그림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자. 찾으셨나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진 미디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자를 조금 없앨 수 있어요. 그림자가 너무 많이 져 있으니까 그림자를 조금 없애겠다, 완화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요, 우리 7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셔도 되고 또는 여기 숫자에다가 7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또는 이 화살표로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숫자 7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자를 하나씩 조정을 하시면서 왼쪽 플레이어 창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자를 강도를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약간 이제 밝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자를 더 없애고 싶다. 그럼 저는 이제 7이라고 추천을 드렸지만은, 좀 더 밝게 만드시려면 뭐 20 정도 이렇게 숫자에 변화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0으로 하죠, 20. 그래서 그림자를 좀 완화하고 밝게 만들겠다. 그림자가 져 있으면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문 장비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했을 때는 별도로 이 영상에 어떤 그림자가 졌을 때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자를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플레이어 창 보세요. 조금 외관이 더 밝아 보이죠.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외관의 느낌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이 외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외관, 우리가 촬영한 영상에서 너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도대체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프리즈 효과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요 한 부분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잠깐 화면을 멈춤시키는 겁니다. 한 3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쭉 재생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프리즈 효과죠. 그래서 이 프리즈 시킬 부분을요,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프리즈 할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멈춰주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은, 네. 이게 지금 23초 22 지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한번 두어보세요. 네, 이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두시면 23초 22프레임이죠. 네, 그러면 실제 영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 구간, 요게 지금 한 1초 정도 되는 구간일 거예요. 요 정도 있다가 요 인디케이터 부분부터 3초 정도 잠깐 화면을 프리즈 시켜준다는 겁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준다는 거죠. 네, 인디케이터를 23초 22프레임 정도에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타임라인에서 이 영상 미디어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왼쪽 상단에 자주 사용하는 편집 메뉴들을 모아뒀죠. 그래서 이 프리즈라는 건요, 특히 동영상에만 적용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진을 선택했다면 프리즈라는 이 메뉴는 뜨지 않습니다. 프리즈라는 메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영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만 잠깐 멈춤해서 화면을 정지시킨다는 거죠. 재생을 하다가 잠깐 3초 정도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프리즈를 클릭을 하실게요. 프리즈를 클릭하시면 자, 이제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은 이 영상이 3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3조각 중에서 앞조각 있죠. 앞에 조각이랑 요 뒷조각. 요거 2개를 합친 게 원본 영상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약간 요 지점에서 한 3초 정도 멈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처음부터 인디케이터를 요 영상 처음으로 가져가셔서
재생시키시면서 플레이어 창 확인해 보실게요. 이렇게 처음에 쭉 움직이다가 보세요. 지금 멈춤 상태로 3초 정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은 3초 정도 이 가게에, 이 카페의 외관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초, 1, 2, 3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블라인드도 쳐져 있고, 대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이런, 매장이구나, 라고 이 카페의 외관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잠깐 화면이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리즈를 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부분, 얼려져 있는 부분, 영상을 지금 세 조각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부분이죠. 프리즈한 부분.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외관을 강조해서 보여줄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편집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집 효과라는 건요. 어떤 미디어에 우리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편집 효과긴 하지만 이 미디어 자체에 움직임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빛이 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일단 왼쪽 상단에 미디어 창에서 보시면은 스티커 옆에 스티커와 전원 사이에 편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 효과. 네, 여기 보시나요? 편집 효과.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편집 효과. 네, 그럼 편집 효과는요. 왼쪽에 보시면 동영상 효과와 시체 효과로 나뉘어집니다. 동영상 효과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거 잠깐만 클릭하셔서 적어보시면은 그냥 이거 두 개예요. 동영상 효과와 시체 효과. 일단 동영상 효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이것도 안타깝게도 대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회원들 사용하기 좀 어렵겠죠. 네, 어떤 효과들이 뭐였는지 예를 들어서 좀 알려드리면은 이 지금 이 프로 동영상 효과에서도 카테고리 한번 가보세요. 네, 이 프로라는 카테고리 가보셔서 이 효과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마우스를 이 효과 위로 가져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이 미디어에 변화를 주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 흔들기. 여기를 이제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은 가만히 있는 화면을 이렇게 흐트러주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모션 포커스라면은 갑자기 화면을 좀 접혀주기도 하고 그 4개의 상자라는 거는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 보시면은 화면을 4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주듯이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가만히 이제 있는 장면에 조금 더 움직임을 주거나 색의 변화를 주면서 좀 강조하고 재미있는 편집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 렌즈라는 편집 효과도 보시면은 마우스 위로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좀 흔들어 준다든지 또는 깜빡여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게는 밑으로 이제 내려보시다 보면은 반짝반짝이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가져가서 보시면은 별이 갑자기 반짝이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효과까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효과들은 유료 회원이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무료 회원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이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 효과에서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동영상 효과에서 세 번째 있죠. 오프닝 앤 클로징. 네, 오프닝 앤 클로징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한번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실게요. 오프닝 앤 클로징.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 다이아몬드 없는 효과를 좀 찾아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5번째. 오프닝 앤 클로징에서 5번째 보시면은 페이드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드 인.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죠.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드 인.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별도의 트랙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페이드 인이라는 이 효과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
프리즈 조각 있죠? 요 전체에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디케이터를 요 프리즈 조각 맨 앞으로 가지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줬는데, 요 가운데, 프리즈가 지금 3초 기간 동안 잠깐 이제 얼려져서 화면이 멈춰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리즈가 시작되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이제 인디케이터를 위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편집 효과에서 페이드 인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먼저 다운로드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페이드 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트랙들 보면은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이 스티커들은 이렇게 스티커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필터는 필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 이제 편집 효과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별표, 편집 효과 별표라는 게요, 바로 이 메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아이콘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인 이 효과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 프리즈에만 적용되도록 이 재생 길이 미묘하지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밍 효과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즈 조각과 이 재생 길이가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페이드 인 편집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 이 영상 맨 앞으로 가져가시고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재생시켜 보면은, 네, 보이시나요? 네. 처음에 이 프리즈 된 이 영상 조각이 등장을 할 때 페이드 인이라고 해서 좀 어두웠다가 점차 밝아지게 화면이 바뀌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간 화면을 좀 흔들어 주면서 조금 더 강조해 주는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화면에 좀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 인이라는 이 편집 효과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편집 효과가 적용되는 속도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이제 33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이제 마커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면 제가 90까지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페이드인 적용된 이 편집 효과를 재생을 시켜보시면은, 이런 이제 효과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드인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편집 효과라는 건요,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앞장면에 스티커도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필터 있죠. 이 필터도 우리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집 효과도 중복적인 또 다른 새로운 편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편집 효과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되면은 여기 새로운 트랙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편집 효과 하나만 더 중복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요 프리즈 장면 맨 앞으로 가져가시고요. 영상 처음이 아니라 요 프리즈 조각, 요 페이드인과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편집 효과, 왼쪽 미디어 창에서 편집 효과에서 동영상 효과에서요. 그러니까 반짝반짝이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오프닝 앤 클로징에서 조금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반짝반짝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반짝반짝이라고 찾으시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리고 조금 내려보시면 세 번째 줄에 키라키라는 게 있어요. 키라키라. 네, 다이아몬드 표시 없으니까 우리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 하늘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을 주는 효과예요. 이것도 이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다운로드 하시고 바로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네, 별도의 트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우리 편집 효과를 페이드 인과 키라키라 두 개를 중복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요 키라키라도요, 요 재생 길이를 밑에 있는 요 프리즈 조각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리밍 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두 가지의 편집 효과를 적용을 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반짝반짝이면서 약간 외관이 반짝이는 이런 편집 효과까지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라키라라는 거 보면요.
키라키라라는 편집 효과를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이 키라키라라는 편집 효과에 뭐 굵기나 양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빛의 어떤 굵기나 빛이 이제 비춰지는 양도 우리가 조정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우리의 구색에 맞는 키라키라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게 이제 편집 효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 효과는 그 동영상의 특징에 따라서 빛을 비추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밑에 신체 효과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장면에서 같이 적용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바로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프리즈 된 부분에 그러니까 편집 효과를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뭐 반짝반짝 빛도 우리 아까 키라키라라는 편집 효과를 넣어서 반짝반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드 인이어서 이렇게 어두웠다가 밝아진 이런 효과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온전히 지금 외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부분은 외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는 이 프리즈 효과 바로 다음에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인디케이터를요. 요 프리즈 효과가 끝나는 부분, 네,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서브 트랙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 타임라인을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선 보이시죠? 요 선 위에다가 마우스 가져가시면은 양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플레이어 창이 줄어들면서 우리 타임라인 창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텍스트를 삽입을 할 건데 앞서 삽입했던 텍스트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요 산책도 할 겸 동네 카페로 갑니다. 네, 요거 이제 텍스트 템플릿으로 적용을 할 건데 요걸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리고 4번으로 복사를 해주세요. 네, 복사하셨으면은 인디케이터 맞춰놓은 위치에다가 마우스 가져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붙여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고요. 이 텍스트는 여기 등장을 해서 영상 끝까지 같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생 길이를 요 밑에 있는 미디어와 맞춰줄 수 있도록 트리밍 해주십니다. 트리밍 하셔서 오른쪽까지 쭉 끌어당겨 주세요. 쭉 끌어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를 수정해 줘야겠죠.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텍스트 편집 메뉴가 나오게 되면서 요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은 지워주시고 우리는 드디어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으면은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요 카페 외관 메인 첨으로 가져가셔서 좀 크게 볼까요? 네, 전체 화면 보기로 보실게요. 네, 처음에 오자마자 화면이 이렇게 다시 강조가 되면서 외관을 한번 강조해주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외관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하나의 영상이었지만 우리가 프리즈를 통해서 주요 장면만 강조를 해주고 이 강조하는 장면에 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런 편집 효과까지 넣어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카페 외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모두 장면 연출하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이 다음 장면 이제 연출하실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업을 저와 같이 하시면서 그동안 배우지 못하셨던, 그동안 이제 배우지 않으셨던 새로운 편집 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어떤 장면을 연출하게 될 건지 샘플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카페에 도착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장면이 보세요. 인생시켜 볼게요. 네, 이제 외관을 보여주죠. 네, 카페 외관을 하나씩 확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화면에 세 개의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세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돋보기처럼 숫자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연출을 하실 건데, 이 장면이, 좀 여러 가지 효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배워주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제가 어떻게 연출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장면을 연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PIP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네, PIP. 네, PIP란 거는 Picture in Pictur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 또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PIP고요. 이거는 뉴스를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뉴스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밑에 수화하는 아나운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건요, 픽처, 하나의 그림 안에 또 다른 픽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의 장면은 다른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메인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둘은 이제 이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수화하시는 아나운서분은 다른 장소에서 녹화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도 보여지지만요. 간혹 이제 뉴스 보시면은 뭐 특파원분들 나오실 때 요 아나운서들이 메인 아나운서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이제 사건 현장에서 특파원이 이렇게 밑에 다른 이제 화면에서 이 사건 현장을 보도해주는 뭐 이런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이걸 이제 PIP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이거를 저와 같이 먼저 연습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효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PIP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상 브이로그라는 이 프로젝트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이제 연습으로 프로젝트를 새롭게 하나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서 메뉴 가셔서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네, 홈페이지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일상 브이로그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볼 거고 여기에 적용을 해보시기 전에 연습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은 연습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네, 연습이라고 프로젝트 이름 변경해 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여기에 미디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일단 미디어 창에서 가져오기 클릭하셔서 네, 바탕화면에 이제 우리 만들어 놓은 캡컷 브이로그라는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실습용 수업 자료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우리가 1회차 수업 때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연습용으로 티 마시기와 4번 책 이 두 개의 미디어를 가지고 오시도록 하실게요. 네, 3번 티 마시기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4번 책 그리고 두 개를 한번에 클릭하셔서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먼저 요 3번 티 마시기라는 영상 있죠?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오십니다.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세요. 네, 이제 이게요, 우리가 PIP를 연습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메인 트랙에 여기 이 티 마시기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재생시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카페에서 지금 티를 마시는 영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플레이어 창을 보시면은 우리 아까 요 뉴스 화면 보셨듯이 여기에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삽입하게 될 거예요. 뭐 그림도 좋고 영상도 좋겠죠. 이걸 어떻게 삽입을 하게 되면요. 이때 필요하신 개념이 바로 이 서브 트랙의 개념입니다. 네, 우리 여기에서 텍스트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텍스트 삽입할 때는 왼쪽 상단에 텍스트 가져가셔서 기본 텍스트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그대로 이제 앞에 있고요. 기본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기본 텍스트의 내용을요. 오른쪽에서 PIP라고 입력하겠습니다. PIP. 네, 이게요. 지금 이 티마식이라는 영상에 텍스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네, 이거를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탕에 이 티마식이란 영상이 있고 그 위에 지금 텍스트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라는 스티커를 딱 붙여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층별로 나뉘어진다면은 가장 밑에 층에 이 영상이 있고 그 위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지금 위치상으로는 이 동영상의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그러면은 이 픽처인 픽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 영상이 있다면은 이 텍스트처럼 그냥 그 위에다가 영상 하나를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처럼 이 별도의 서브 트랙으로 미디어가 하나 들어오면요. 이 미디어는 이 밑에 있는 메인 트랙에 있는 미디어보다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텍스트처럼 똑같이 이 메인 트랙에 있는 미디어에 위에 얹어져 있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디어를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디어를 삽입을 해 오시기 위해서 지금 인디케이터는 그대로 맨 앞에 있습니다. 다시 미디어 창에서 미디어 클릭하셔서 요 책 있죠? 네, 이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여기에서 이 책을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네, 플러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동일한 트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시죠? 우리가 미디어를 중간에 삽입할 때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 취소 가져주시고요. 실행 취소. 네, 이렇게 동일한 트랙에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요. 별도의 트랙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책이라는 이 영상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천천히 드래그를 해주세요. 네, 드래그를 하는데 동일한 이 트랙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 위로, 이 위에 있는 트랙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가지고 오셔서 마우스에서 손을 톡 떼시면 됩니다. 그럼 별도의 트랙으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 취소하고 이 책 영상을 이렇게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져오면 벌써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마그네틱이나 또는 뭐 자동 스냅 기능 등등 이런 기능들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캡컷이 인식을 해서 이렇게 민트색으로 이쪽으로 가져오려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마우스에서 손을 톡 빼시면은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트랙 보시면은 이 메인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얘도 미디어 트랙이기는 하지만 서브 트랙으로 별도의 트랙으로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플레이어 창 보세요. 지금 티마시기 영상은 어디 가고 책 영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책이 다 가려버렸어요. 근데 이건요, 밑에 그냥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의 크기가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16대 9 비율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 때문에 가려진 거죠. 만약에 이 책 영상이 16대 9 비율이 아니라 9대 16 비율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었다면은 이 뒤에 밑에 이제 깔려져 있는 요 T 영상이 보였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요 책 있죠? 요 책이라는 동영상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일단 요 책이라는 요 영상을 타임라인에서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 동영상을 축소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80% 정도로 이렇게 축소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뒤에 밑에 이제 깔려져 있는 게 보이죠? 조금만 더 축소해 보겠습니다. 이게 축소를 한 겁니다. 45% 정도로 축소를 했어요. 그럼 얘는 이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43%로 좀 더 줄였고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이 뉴스 장면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 특파원이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지만 특파원들은 사건 현장에서 촬영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별도의 미디어인데 같은 장면에 픽처인 픽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별도의 트랙으로 드래그를 해주면은 같은 트랙이 아니라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가게 돼서 마치 이 텍스트가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 이 하나의 그림 안에 텍스트도 들어가고 또 다른 미디어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생기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이 책 같은 영상은 이 밑에 있는 티마식이라는 영상보다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쭉 재생을 시키다 보면은 처음에만 PIP 영상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재생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밑에 있는 메인 트랙이 재생된 동안 이 영상도 동일하게 쭉 이제 끝까지 재생이 되죠. 이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이게 더 짧게 영상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재생 길이가 맞지 않지만 보통 이제 PIP로 정확하게 영상을 연출하시려면은 이 서브 트랙에 있는 것과 메인 트랙에 있는 것이 영상이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IP를 연습을 해 보셨으니까 이제 이거를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상단에 메뉴 가셔서 홈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홈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제 일상 브이로그라는 이 프로젝트를 여세요. 클릭하셔서 열어주시면 네, 지금 우리 외관까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을 PIP로 연출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디케이터는 이 영상의 맨 뒤로 가져와 주시고요. 네, 이 PIP로 연출을 하시게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실내 이 카페의 내부에 곳곳 예쁜 곳을 사진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를 저랑 같이 잘 맞춰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 이제 미디어 왼쪽 이제 미디어 창 가보시면은 여기서 사진만 좀 따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필터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필터를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만 클릭해 보실게요. 이미지. 그럼 이미지에서 실내 1, 실내 2, 그리고 실내 3이 보여질 겁니다. 보이시죠? 실내 1, 실내 2, 실내 3. 그럼 이것들이 이제 요거는 휴대폰을 세로로 촬영한 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화면에 PIP 형식으로 모두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요, 우리 요 실내 1, 이거를 먼저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맞추신 상태로 네, 실내 1이라는 사진을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삽입을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메인 트랙으로 삽입이 된 거예요. 네,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화면 비율과 촬영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요, 왼쪽 끝으로 맞춰주실 거예요. 이거는 플레이어 창에서 조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 창에서 이렇게 쭉 밀어서 이 민트색이 나온다는 거는 이 민트색, 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이 화면 비율에서 위 끝과
아래의 끝이 잘 맞춰져 있다. 빈 공간 없이 잘 맞춰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민트색을 선을 확인하시면서 왼쪽 끝으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왼쪽 끝도 이렇게 민트색 선이 나온다는 거는 빈 공간 없이 딱 맞춰져서 왼쪽 끝으로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건데, 이 뒤에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 다른 장면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실내 1이라는 이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서브 트랙으로 이렇게 사진들을 넣어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동시에 이 같은 화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PIP의 개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가지고 올 건데, 요 뒤에 아닙니다. 메인 트랙 아니고 요 서브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내 2라는 사진 있죠? 지금 인디케이터는요, 요 사진 앞에 그대로 맞춰져 있고요. 네, 실내 2라는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게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바로 동일한 장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끌고 오실 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위에 있는 트랙들이 지금 다 텍스트나 효과나 이런 트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얘네와 별도의 트랙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쪽으로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바로 이 빈 공간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실내 2라는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이 인디케이터에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이 위치가 지금 잠깐 틀어졌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 실내 1이라는 이 사진을 가장 왼쪽으로 보내줘야겠죠. 네, 실내 1이라는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 약간 좀 겹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화면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번째로 삽입된 이 사진을 이게 지금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사진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다시 이 1번 실내 1 사진을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가 줍니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실내 2라는 사진을 이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또 가져가 주시고요. 빈 공간 없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 순서대로 실내 1 사진이 왼쪽, 요 실내 2 사진이 두 번째, 그리고 실내 3이라는 사진을 요 오른쪽으로 가져와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또 PIP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내 3이라는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별도의 트랙에다 이렇게 놓아주시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얘는 실내 3, 요 박스가 많이 겹쳐져 있는데 요게 지금 실내 3이라는 사진이 가장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얹어져 있는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브 트랙으로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넣었더니 화면에 3개의 사진이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 화면의 비율과 사진이 찍힌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건요, 우리가 이제 확대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실내 1 사진을 이렇게 맞춰줬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을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줬고, 세 번째 사진도 오른쪽 끝으로 맞춰줬는데, 여기 지금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건요, 우리가 이 각각의 요 세 장의 이미지들을 조금씩 확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플레이어 창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창을 약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실내 1 사진을요,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한 104%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그 나머지 두 개의 사진들도 각각 클릭해서 104% 정도로 조금씩 확대를 해줍니다. 모두 104%로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모두 104%로 이제 확대를 해줄게요. 그럼 이미지 자체가 확대되어 있으니까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 커진 이미지들도 이 빈 공간을 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미지도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도 약간 빈칸이 좀 끝에 남네요. 그러면은 좀 더 확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한 모든 이 세 개의 사진을 그냥 110%로 확대를 하죠. 네, 110%로. 클릭하셔서 110%. 예, 저도 이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해 나가면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110%로 모두 설정해 주시고 빈칸을 이렇게 메워 주시면 돼요. 빈칸 없이 이렇게 메워 주시면 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사진의 비율은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이 부분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득 채워준 거예요. 보이시죠? 빈칸 없이 채워주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좀 여기 중간에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대로요. 이 세 개의 사진을요. 다 100%로 그냥 바꿔주세요. 확대 없이. 입력을 바로 키보드에서 100%로 하겠습니다. 100%. 이건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아예 이것들을 확대를 해서 빈칸이 없이 만들어준 거고요. 아니면 이제 다시 확대 없이 확대 잠시만요. 네. 네, 확대 없이 그냥 100% 그채로 두시고 대신 요 사진 간에 약간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간격을 좀 주는 것도 방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사이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간격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연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PIP의 개념으로 지금 동일한 재생 구간 동안에 서브 트랙으로 이렇게 삽입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원래 하나의 개체였던 것처럼 우리는 연출했지만 사실은 세 개의 다른 이미지들이 한 화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PIP로 장면을 연출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요. 이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앞으로 점점 해서 돋보기 효과를 만드는 걸 저와 같이 한번 연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